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코너죠. 황상민의 그는 왜? 자, 오늘 황상민 연세대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셔야 되는데 황 교수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늘은 전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스튜디오가 아니라 통신을 이용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타임이라고 저희는 지금 그걸 통해서 황상민 교수님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전화통화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황상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스튜디오에서 얼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네요. 화면으로 서로 인물 보니까 인물도 나아진 것 같고. 아, 좀 잘생겨 보입니까? 네, 일부만 보이니까 훨씬 더 나아요. 아무튼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신다니까, 아무튼. 네. 자, 오늘 탐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인데요. 지금 네. 대선 당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거의 90일 가깝게 미국에 체류하다가 이제 다시 귀국을 해서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왜 국회의원 되시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안철수 전 교수 측에서는 이제 하는데, 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일단 네. 출사표를 던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단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새롭지가 않고 상당히 진부한 것 같은데, 왜 그 질문을 그분한테 안 하셨대요? 모르죠. 저 기자회견장에 저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기자들의 촉각은 이제 네. 과정 교수님께서도 쭉 이제 뉴스를 보셨을 테니까 이제 노회찬 진보정의당 네. 대표, 그러니까 진보정의당 네. 쪽하고의 관계 이런데 이제 처음 이제 논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초점은 거기에 가 있었죠. 언론 보도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부분도 그래요. 그분이 네. 사실 다른 정치인만큼 치사하거나 네. 또는 탐욕스럽거나 네. 또는 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밑에서는 신발끈도 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선비적인 그런 풍모를 보이시는 분인데 네. 왜 그 노원병 그게 국회의원 누가 엑스파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억울하게 국회의원 박탈당한 그 지역구라며요. 예,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죠. 였죠. 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지역구에 가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진짜 나무 집에 먹을 거 없는 집에 가가지고 남아있는 쪽밖에겠다는 그 느낌을 대중들에게 주지 않을까요? 왜 어쩌다가 그분이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안철수 씨가 왜 미국에 있을까 귀국하기를 바라고 또 그분이 새로운 정치를 해줬으면 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는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네. 기성 정치권과 다른 가치를 내세우고 이념이 아니에요. 이건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라 네. 진짜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고 싶은 또는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또 이 나라에서 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네.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꼭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아,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러면요, 이분은요. 예. 한국에 다시 돌아왔으면서 예. 당신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 예. 또 그것도 남의 집 초상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치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예. 야당이 정권을 잡고 예.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거를 기대했습니다. 네. 그런 저희 기대가 너무나 낙관적이었고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면서 예. 이제부터는 진짜 저에게 12척의 배도 남아있지 않은 2척의
척의 배도 없는 그런 이수신 장군의 심정으로 네. 제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자,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국민이 안철수를 통해 가지고 기대하는 그리고 새 정치에 대한 조금의 의미가 있는 거지. 어허. 지금 이 인간은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정치하겠다는 겁니까? 이 상황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이제 국민들한테 던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안철수 전 교수를 통해서 그 하고자 했던 어떤 새 정치 이런 가치를 다시 확립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안철수 현상에 투영됐던 네. 국민의 희망의 내용이었어요. 아. 기존의 정치권, 그게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네.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당신이라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당신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네. 성공했는데 그 과정이 아주 진부하거나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또 예. 남의 거를 빼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예.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해서 예. 성공할 수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줬으면 그와 유사한 기적을 정치권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네.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예, 아니었나요? 예. 그러면 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안철수 전 교수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안철수다운 정치 이런 것들이 상이 확실히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네요. 상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다양한 이 이미지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그 다양한 이미지 속에 사실은 안철수를 통해서 새로운 무엇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공통적이었는데 예.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거나 그 이미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하려는 작업은 예. 그동안 안철수 씨나 안철수 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팀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라운 건 지난 대선 기간에도 예. 그 부분에 대한 탐색이 없이 그 안철수 씨가 새로운 정치 내지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행보를 보일 때 네. 저분은 대통령이 누군가가 시켜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분이지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왔던 얘기지만 두 가지만 한번 갈래를 쳐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그 새로움에서 이제 가장 먼저 안철수 캠프 쪽에서 나왔던 게 새 정치였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서 구체적인 강론도 몇 개가 있었고요. 뭐 의원 정수. 강론이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를 축소를 하고 뭐 중앙 그건 이미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한나라당의 이해창 씨도 뭐 의원 정수 축소 네. 그때 한나라당이었는지 이해창 씨가 나와가지고 따로 정당을 만들었을지는 정확하지 않는데 네네. 이해창 씨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네, 이해창 씨가 이미 했던 이야기를 안철수 씨가 새로운 정치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코미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중앙당 축소 폐지라든지 국고 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죠, 당시에. 그것도 이전에 뭐 정치 개혁이나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던 이야기지 않았나요? 예. 자, 그러면 네. 또 하나의 갈래. 자, 예. 그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계시니까 그 어떤 분보다 이제 20대하고 접촉면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 기간에 그 안철수 전 교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 그룹은 20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예,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나타났죠. 20대가 예. 그런데 왜 안철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했는가에 대해서는 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도 제가 언급을 할게요. 예,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제가 한번 요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20대 같은 경우 안철수 전 교수를 좋아했던 이유가 워너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고 닮고 싶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대가 안철수의 무엇을 가장 닮고 싶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안철수 전 교수는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성공 모드. 그 성공한 거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안철수 교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철수 연구소를 일궜고 거기서 또 이제 부를 그러니까 일궜고 한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요? 안철수 연구소가 뭐 읽었다는 게 구멍가게 수준으로 읽었다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도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 안 하겠죠. 야, 물론이죠. 예. 소위 말해서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 가격이 뭐 안철수 씨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주식 가격이 몇천억이 된다. 사실은 몇천억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것도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주식 가격이 만원 수준에서 뭐 거의 10만 원 수준으로 폭등한 거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까지도 저희가 꼭 지적은 하고 싶네요. 아,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정치로 나오기 전에도 예. 그분은 적어도 1년에 배당을 몇십억 이상씩 받고 네. 가장 뭐 적게 평가를 해도 그 주식 가치가 뭐 1,000억 수준은 된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 그것만 보더라도 성공한 기업인 으로 20대에게 뚜렷하게 부각이 된 거는 사실이죠. 그래요. 근데 여기 그랬을 그 성공한 기업인이 예를 들면 우리가 MB 대통령이 이전에 기업인일 때 이 현대건설 회장까지 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성공한 기업인으로 상당히 이 넥타이 부대들한테는 그랬죠. 일반 뭐 직장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게 뭐 다른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예. 거기에 이제 20대들에게는 안철수 씨가, TV에 몇 번 나오면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 착하고, 네. 또 가장 이 꿈을 이룬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부분도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과서에도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일종의, 그 누구예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그분이 다 전 서울대 교수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우상화되는 인물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대중은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하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델에 맞추어져서 만들어진 인물이 사실은 전 황우석 서울대 교수라고 한다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도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고 이분이 정치에 뛰어들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지지했던 국민들 사이에서는 믿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결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와 유사한 현상은 이미 거의 10년 전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한테도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기억나세요? 그때 황우석 그때는 서울대 교수였죠. 그 사람을 국회에 보내자. 라고 하는 활동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PD수첩에서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이 공개가 됐을 때 또 강력한 대중적인 저항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과정에서.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더 놀라운 사실은요. 국회에 보내자라고 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특정한 정당에서 그 사람한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시킬 준비까지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을 못했냐면요. 재미있는 게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국회를 가가지고 정치인이 돼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그 당시에 그분이 한다고 하는 줄기세포 그것을 해서 노벨상을 받으면 그것이 더 대한민국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나는 상반된 입장에서 논란을 있다가 결국에는 황우석 전 당시 서울대 교수는 과학자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정당성을 더 획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그러면 왜 안철수 전 교수는 정치인의 길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지지를 했을까요? 그럼 황우석 길과 달랐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바로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황운석 전 서울대 교수와 달리 예.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교수를 할 때 예. 그 사람이 어떤 과학자로서 중요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몰라요. 모르시죠? 예. 그냥 왜 모르시나요?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강의는 교수면 예. 해야 돼요. 아, 예. 예. 교수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거는. 예. 그런데 그분이 혹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알고 계시는 거 없으세요? 그분 전 직장은 카이스트였어요. 맞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그분이 혹시 연구하신 거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그분이 연구했다는 거 못 들어봤죠? 예, 못 들어봤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 그러면 안철수 전 교수는 예를 들어서 그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 해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어필할 부분이 적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아. 그분 연구자가 아니었으니까. 아, 그분이 카이스트를 가고 서울대를 간 거는 네. 그분이 백신을 만들었다라는 거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만들고 그거를 기업화해가지고 성공했다는 예. 그 업적을 계속 우려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 업적에서 이분은 상당히 깨끗한 기업인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아. 벤처 기업을 나름대로 자리 잡고 안정화시켰다라는 그 이미지까지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들은 황우석 교수는 연구실에 있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안철수 전 교수는 이미 시장 내지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교수는 시장이나 광장에 나와 있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교수라는 타이틀은 가장 우아하고 멋있는 거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 그 타이틀로서 사람들은 동시에 같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되게 학계에 있으면 나름대로 순진하거나 깨끗하거나 예. 뭐 지가 사고를 쳐봤자 뭐 연구비 삥땅하는 거 외에는 큰 이 사고 칠 게 없을 거다. 예.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으니까 기성 정치인보다는 훨씬 깨끗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 기성 정치인들이 만드는 이 정치판보다는 다른 변화를 이뤄낼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저 사람이 벤처 기업으로 성공했다니 또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주지 않겠는가. 네. 이전에 MB 대통령은 그냥 네가 나쁜 놈이고 도둑질을 잡고 자기까지 쳤더라도 네. 뭐 우리를 잘 살게만 하면 그거 다 용서해 줄게 하는 예. 그 심리에서 이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착한 사람이 우리를 잘 살게 해야지.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면 괜히 이상한 사소한 잔푼이 먹겠다고 이 사람들을 아주 열받게 만드는 네. 그런 일을 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라는 그 생각까지 해서 안철수 씨에 대한 기대들이 더 정폭이 된 거죠. 아하. 자,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3월 3일에 송호창 의원이 이제 안철수 네. 전 교수가 이제 노원병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으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단 말이죠. 자,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해놓고 이제 그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보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게 나오는 걸로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이제 공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현상은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 말은 결국에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에 네. 우리가 미래를 걸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현상이죠. 야. 여당을 믿을 수 없는 건 확실한데 네. 그렇다면 내 마음 어디 붙일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대개는 여당이 싫으면 야당에 내 마음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내 마음을 죽어도 못 줘요. 차라리 야당에 가니 내가 여당에 붙겠다라는 심리예요. 그런데 그 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있다니 예. 차라리 그 정당에 내가 주고 마라. 이 마음인 거예요. 그 정당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네. 지금 있는 민주당보다야 낫겠지.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다고 바람 피우는 심리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럼 뭐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철수 전 교수가 이후에 어떤 행보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던지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여지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지라는 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현상이 처음 발생했을 때만큼은 못 간다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야권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그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지난 학기 말고사 시험 잘 못 본 애가 새 학기에 학기 말고사에서 시험 잘 보기를 기대는 할 수 있죠. 저는 선생으로서 항상. 네네네. 근데 지난 학기 시험 못 봐가지고 죽순 애가 새 학기에 잘 보던가요? 근데 정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이제 좀 전에 있는 여당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이 잘 못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더 믿을 때가 못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그러니까 그나마 저 애들은 형편이 별 볼 일 없더라도 여기에라도 마음을 기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선택을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진짜 찌질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기권이나 포기 그리고 차라리 그럴 때는 힘세고 나쁜 놈이 어쩌면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대중은 한다라고 좀 믿어요. 대중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으면 너 어디 갈래 하면 좋은 사람을 가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좋은 사람이 참 무기력해. 근데 저 나쁜 놈은 참 힘이 세. 그때 어디를 갈게 하면 대중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몸은 나쁘고 힘센 놈한테 가요. 그렇습니까? 이야. 안 그러나요? 만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너 좋은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에 갈래? 아니면 재벌 회사에 취직할래? 할 때 어떤 행동을 할까? 재벌 선택하죠. 네, 알겠죠? 그렇군요. 다 재벌을 욕하지만은 힘세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언론을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언론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철수 전 교수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을 보면은 몇 번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와 안철수가 접목되기 전에 그냥 그러니까 그 청춘 콘서트를 하고 무릎팍도사에 나왔을 때의 안철수를 어떤 조망하는 언론의 시선이 있었고요. 언론은 그 당시에 안철수를 마치 하나의 최고의 상품, 명품으로서 우상화하는데 열심히 팔아줬죠. 사실은 최고의 아이템으로 됐고, 그거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우상화하는데 거의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를 우상화하고 또 카이스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안철수 우상화의 가장 핵심 조력자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더 놀라운 거는 보통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이 그 우상화하는 데서 가장 앞장섰어요. 보수 언론들은 어떤 인물을 우상화하는 데에는 거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나오면서 안철수와 정치인이 접목이 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까지 1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간에 그러면 안철수 전 교수를 향한 언론의 시선은 어떤 것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때 여전히 언론의 시선은 주여 한 말씀만 하셔서 저 영혼이 나으리다.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당신이 정치에 나올 겁니까? 나온다면 언제 나올 겁니까?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해댔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진짜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안철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가? 그리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을 때 이 변화해야 될 우리의 주요 정치 아젠다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주된 이슈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문제를 가졌는가? 이런 탐색을 언론들은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안철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세주와 같은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뭐 로마의 지배가 예. 기분이 나쁘고 열받긴 하지만은 단순히 구세주를 기대한다고 해서 로마군이 자발적으로 물러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런 정도의 이 현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지적은 하지를 못했어요. 언론에서. 그리고 더 그냥 예. 끊임없이 안철수 씨가 어디에 강의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9시 뉴스에 보도하기를 바빴어요. 네. 그리고 아니, 예. 이 제정신을 가진 언론으로 할 짓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된다면, 조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그런 그런 문제 제기는 주로 이 기성 언론 중에서요. 네. 특정한 정치 세력을 대변하지만은 예. 겉으로는 안 한다고 주장하는 뭐 소위 말해서 우파의 대변인 예. 뭐 조중동이나 예. 좌파의 대변인 한겨레 경향 예. 이와 같은 언론에서 예. 각각 이제 마치 걱정해주는 척 음흠. 또는 염려하는 척 음. 또는 이성과 합리를 내세우는 척하면서 예. 사실은 그런 지적을 했죠. 결국은 그 지적이 꼭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 그것은 기성의 통념에서 내세울 수 있는 네. 의문이고 지적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성 정치권의 질서나 또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변화가 아주 강하다고 할 때 네네. 사실은 그런 기성 정치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지지 세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네.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혹시 이태리에서 일어났던 그 파이브 스타 무브먼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거기에서 뭐 그 글릴로라는 그 사람이 했던 활동하고 그것이 안철수 씨가 대한민국에서 혹시 했다면 유사한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미처 못 해봤어요. 아니 김정배 씨 요즘에 바쁘신 것 같네요. 공부하시는 게 그렇게 적다니. 알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예. 이태리의 그 소위 말하는 한국말로 하면 파이브 스타 무브먼트로 5성 운동이라고 그러던데요. 네네. 지난 2월달 이태리 총선에서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고 전체 투표 20%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네. 본인은 나가지도 않았어요. 국회의원 선거에.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게 뭐냐면 국회의원에 대한 의무적인 헌법 교육과 시험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호. 그냥 비례대표제로 이 사기로 국회의원이 되는 일 없게 하고 네. 누구 이름 내세워가지고 나 누구 따라가는데요. 누구 이름만 내세우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네. 황당한 일 없게 하자. 예. 이태리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교육 제대로 하고 그거 시험 제대로 통과 못하는 애는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 시키지 말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2분으로 딱 제한하자. 예. 왜? 2분 이상 하면 아무리 훌륭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라도 결국에 그 동네에 물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부신들을 위해서 예. 딱 2분만 하게 하자. 예.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의 특권 철폐, 연금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네. 지금 정치인 다 욕하는 게 정치인이 정치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다 지 욕심 채운다. 예, 이것 예.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열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변호사도 하고 국회의원 하면서 변호사하고 국회의원 하면서 회사 사장도 하고 국회의원 하면서 지 이름 팔아가지고 다른 짓도 하고 얼마나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전과자들이 국회의원 진출을 한다. 많죠. 예. 많죠. 예.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웹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공공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게 한다. 안철수 씨가 IT 업계에서 뭐 상당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씨가 사회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이 IT 관련된 방식을 활용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별로 그렇게 뭐 도그나 카우나 다 쓰는 기성 정치인들도 다 따라하는 SNS 사용했다. 뭐 그거 외에 별로 뭐 특별한 새로운 거 하는 거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 안철수 씨. 아니, 저 먼 이태리에서 하는 거, 이 페페 그릴로 이 사람이 했던 거 지난 10년대 페페 그릴로는요, 네. 전직 교수도 아니에요. 전직 코미디언이에요. 남들이 다 코미디 하냐라는 것이, 네. 야, 내가 하는 코미디는 국회의사당에서 저 정치인이 하는 저질 코미디보다 훨씬 재미있고, 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코미디거든. 네. 진짜 제대로 된 코미디는요, 사람의 삶을 즐겁게 하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고의 코미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정치 공간이다라는 거를 이미 잘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이주일 씨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주일 씨가 같은 그런 코미디언이 여의도에 갔더니 자기는 코미디도 못하고 완전히 찌질한 예, 예, 예. 쇼만 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이 국회라는 코미디 무대는 아주 힘든 데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안철수 씨는 여러분 우리 착하고 바르게 삽시다. 여러분들 저처럼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에요? 결국 그런 예. 상황으로 하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결국은 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철수 전 교수가 IT에서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지만 정치에서는 솔루션이 없었다. 그렇죠. 예. 그게 없으니까 결국에 예. 본인은 예. 나름대로 솔루션을 택한 게 예. 가장 정치공학적인 사고의 틀에 기초한 노원병 출마예요. 그러니까 타이밍 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본인은 또 그게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말아달라. 자기는 정치공학적인 안 한대요. 그럼 도둑님 도둑질을 하고도 나 도둑질 안 했어요. 이거는 저 신부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야, 이거는 레미제라블보다 더 울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을 지적하시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영됐던 대중들의 심리, 대중들의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국 사회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너무나 방기했다, 언론이. 예. 언론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요. 예.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방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황상민 교수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이 통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편집 과정에서 걸러낸다고 최대한 걸러는 냈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음질을 보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